네, 반갑습니다. 이 학교는 금방 시작했다가 어떻게 금방 끝나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교당은 그냥 늘 매주 그냥 이렇게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교도님들이랑 같이 하다가 학교 와 보니까 정들만 하면 갔다가 또 정 떨어지면 다시 와서 또 정 붙였다가 정들만 하면 또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볼 때마다 정들어서 좋습니다. 한 학기 동안 특히 학교가 요새 지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에 여러분들 업무에 많은 노고가 계시는 걸로 알고 저희도 회의 때 들어가 보면 정말 애쓰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애쓰시는 가운데에 그래도 법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잠시라도 마음 공부하시고 잠시라도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 모든 엔진들을 좀 딱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고 쉬었다 가시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계속 엔진이 돌아가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도 좀 괜찮은 자리 있으면 좀 그냥 앉았다 가시고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쉬었다도 가시고 넘어지면 넘어진 김에 좀 더 쉬었다 가자 하고 더 쉬었다 가시고 그렇게 해서 삶에 조금 여유를 더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입교를 해서 입교증을 받으신 우리 이제 선생님들 계신데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좀 여러분들처럼 거룩하게 그런 입교 좀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그 체육대회 하는데 부정선수로 좀 와서 게임 좀 뛰어달라 해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게임 끝나고 국수를 막 한 3그릇 줬다 그러잖아요. 3그릇 엄청 먹고 배부른데 학생 입교하지 그러니까 먹지를 말든지 3그릇을 먹었는데 이건 거절할 수가 없어서 입교를 저는 어떻게 그렇게 입교를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저도 좀 더 스토리가 있었을 텐데 하여튼 부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실 입교하기가 이렇게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평소에 자기 신념이 강하고 이런 분들이 입교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교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이 시작이 자기 삶이 앞으로 쉬지만 않고 꾸준히 간다면 분명히 엄청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도의 이 삶에 지금 입교한 게 지금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안 쉬고 계속해서 지금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신다면 나중에 보면 엄청난 삶에 큰 변화가 와 있을 거라는 건 저는 그건 확신해요. 저도 공차다가 부정선수로 들어왔다가 여기 와 있는 걸 보면 내가 그 찰나에 만나기를 잘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쉬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기 이렇게 우리 대학교당에 나오셔서도 하시지만은 그 지역사회에 여러분들 삶 주변에 교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교당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청년법회나 일반법회에 기회가 된다면 일선 교당을 가서 교도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훨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이 학교는 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식도 짧고 저도 말씀도 길게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교도들끼리의 그 교화 상황들이 재밌는 상황들이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교당을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입교해 주신 입교하고 오신 분들을 우리 거듭 환영의 박수 한번 힘차게 한번 보내주시죠. 네. 쉬지 않고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수님은 잘 오셨습니다.
젊어서 이제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준비하셔가지고 문학 소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익산에 오셨는데 다 뜻이 있어서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오신 것도 환영해드리고. 오늘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해주신 법문 말씀 가운데 연도 말에 대종사님 100년 전에 그 시절에 뭐가 두르면 뭐가 두랐겠어요. 사실은 두를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봐야 보은미, 그다음에 뭐 보은 헌공금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결산을 해서 다 회계보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그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뭐가 조금 두르면 다, 하다못해 교당에서는 이제 교도님들 반찬 같은 거 뭐 집에 뭐 있는 거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라고 해서 그 전부 다 교도님들 앞으로 사업 성적을 달아주고 해서 전체 두른 것과 쓴 것의 결산을 꼭 대종사님이 했어요. 그 결산의 의미가 뭔가 한번 매듭을 짓고 간다 하는 것에서 우리도 밋밋하게 가는 거에 뭔가 한번 매듭 짓고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부와 사업을 똑같이 보셨거든요. 그것은 복과 이 해를 똑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특히 학교 같은 데는 주로 해도 달리는 머리를 많이 쓰시는 직업이고 직군이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공부와 또 복을 짓는 또 이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과 해를 꼭 같이 겸해서 지혜도 우리가 밝아야 돼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야라는 말 자체는 지혜라는 말이잖아요. 이 지혜로 어두운 세상을 헤매지 않고 지혜롭게 부처님의 광명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만 갖고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스승님들도 그랬어요. 사람이 복이 있어야 잘 산다. 지혜만 갖고 잘 사는 게 아니다. 근데 지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복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복을 짓는 선행을 많이 하도록 해서 이 복과 해가 같이 쌍전하도록. 그래서 우리 삶의 원불교 공부의 핵심은 균형이에요. 밸런스예요. 이 영과 육의 밸런스, 또 복과 해의 밸런스, 신앙과 수행의 밸런스. 이 밸런스가 깨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논어에 보면 하기 시습지 불령요를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열심히 배우고 또 때때로 열심히 익히고 그러면 이 기쁘지 아니한가. 이 배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배우기도 하지만 또 가르치는 업무에 여러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주로 어떤 그 지식 분야에서도 명시적 지식 속에 해당이 되죠. 누구나 다 똑같이 알 수 있는 기본적으로 정의된 교과서처럼 정의된 내용의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암묵적 지식이라고 시습이에요. 그래서 습이라는 것은 조삭비하라 그랬거든요. 새가 많이 나는 것과 같이 연습을 많이 해서 날 수 있도록 체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습도 우리가 수행이나 이런 것들은 마음 공부는 습에 관련돼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몸에 공부가 내 몸에 붙도록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반복하고 해서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몸으로 공부를 체화되는 것이 공부지. 그냥 이렇게 교전 보고 책으로 보고 그렇구나 하고 정의를 딸딸 돌았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계속해서 체득해서 내 몸에 붙도록 해서 이거는 잊어버리진 않아요. 근데 명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났다 안 났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데 기억이 났다 안 났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부도 생활 속에서 학문적 공부를 통해서 이 지혜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혜를 몸소 닦아서 수행하고 몸으로 체화돼서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품격을 갖추는 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이제 그동안 학교에서 해오셨으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 또 여러분들 삶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공부도 물론 더 뭐 방학 동안에 교수님 더 열심히 하시지만 또 이런 명상이라든지 몸으로 체화되는 이런 것도 놓으면 또 다시 시작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놓아서도 안 되고 너무 빨리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엄청난 이게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한 학기 동안에 이 출석을 하셨는데 총 32회 기준인데 세상에 32회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계시고, 우리 나열이 선생님, 우리 피아노 담당 박사과정에 있는 선생님인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최진수 선생님 31회 해줬고, 김갑수 선생님, 임정영 우리 처장님이랑, 그 다음에 이분들도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이제 한 번 빠지시는데 제가 보니까 밑에 그 사은상, 사막상까지 주보 뒤에 보면은 이 어른들 이름을 보면은 이분들은 불가피 출장으로 빠진 분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신데 업무상 불가피 출장을, 그게 우리 대학원장님 같으신 분은 교단에서는 몇 년 동안 무결석 출석을 하는데 학교에서 여기 출석을 무결석 안 하기가 정말 너무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불가피 출장이나 일 때문에 이제 그러신 상황이어서 여기 사막상까지 우리 홍산 이사장님까지 이 사막상까지 25회 여기까지는 이분들이 불가피 출장을 통해서 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결산에 밖에 나가시면은 이제 그 일원상, 사은상, 사막상, 보은상, 불공상, 서운상, 원래는 한 분 한 분 들여서 우리가 박수도 치고 환영을 해드려야 되지만, 축하를 해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밖에다 그렇게 그룹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여기 이름에 해당되시는 분은 가실 때 이렇게 가셔서 그 해당되는 상을 갖고 가시고, 아기자기 정말 꼬물꼬물하게 우리 정교무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가시고 가실 때는 전체상으로 이 계단 쪽에 전체상이 있고 꼭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 저희는 이제 2월부터 법회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월에 법회를 시작하면서 개학 때까지 이렇게 기운을 모아서 하겠고요. 건강한 생활 하시다가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결산법회를